안녕하세요. 22년 3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이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설지 이걸 조금 집중해서 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온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등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면서 뭐 다우는 2.37, S&P나 나스닥은 3%대, 필라델피아는 거의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 미국 국무장관은 전일 유럽 동맹과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방안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국제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30달러 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기록하다 다만 독일은 에너지 제재에서 제외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많이 떨어져 119.4달러에서 WTI 기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것도 3.22% 상승 마감한 건데요. 여전히 높은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몇몇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아둬야지 향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대표 단장은 당장 다음 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던 것도 있으므로 현재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러시아 쪽이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 1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제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물론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 내 에너지 수출에 전 세계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 이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일단 우리 거 좀 수입 좀 해가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쪽의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 내의 점유율을 올리는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만약에 진짜 제 생각대로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러시아의 에너지 점유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자국의 상품을 그 낮아진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100% 확정된 건 없으니 뭐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며 채권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들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9.18로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자, 1월 소비자 신용은 1.9%가 증가를 하면서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고용 쪽 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도이치뱅크에서 2월 CPI 높아지면 향후 연준에서 더 강한 긴축 정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약간 늦춰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서방 세력의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러시아 부총리는 이러한 부분에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금수시 유가 300달러까지 치솟을 것. 딴 건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인플레이션만 어떻게든 감내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국 에너지 기업들의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올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약간 치킨 게임의 느낌으로 진행이 안 될 것도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거니까요. 나만 힘들면 문제가 되겠는데 다 같이 힘들면 다 같이 경제 좀 안 좋고 하면은 나중에 좋아졌을 때 우리 자국의 사업이 뭐가 확 커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베팅 해볼 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한국의 국방 기업들의 굉장히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런 쪽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5G 안테나를 만드는 에이스 테크놀로지가 미국 기업 기지국 안테나 공급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5G 쪽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ODM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ODM이기 때문에 상표는 코스맥스의 상표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제품이 납품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품질을 인증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알아주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리오프닝 맞이해서 22년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일단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코스맥스는 코스맥스고 다른 이 화장품 업체는 다른 화장품 업체거든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스맥스라는 거니까 요거는 섹터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특출나게 좋았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치솟는 환율 현재 1227원도 넘었다라고 합니다. 125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1231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 나오면 환차손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한 1%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1조 넣은 사람이면 그 환차손으로 얼마가 손실이 나온 겁니까? 100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한동안은 환율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봤으면 좋을 만한 뉴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장 확인하는 그런 내용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저 이제 채널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소개를 하고 수급 분석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긴급 뉴스들 아니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볼 만한 리포트들 이런 식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이 채널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리딩방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리딩 진짜 안 합니다. 아니, 리딩을 절대 안 하는 방입니다. 난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오늘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 뭐 재료로만 놓고 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20년 침체기를 딛고 도약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 호반이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신재생 사업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전선이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확장도 도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혁신을 또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게 이번에 호반건설과 대한전선이 벤처 투자조합 2호를 신규로 결성을 하면서 환경 분야의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대한전선이 사업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덩치를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래 먹거리 역시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야인데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주가 부분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뭐 요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은 대한전선이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했을 때 먼저 봐야 될 건 구리 가격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구리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한전선 같은 대형 전선회사의 특징은 이 원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가를 시장에 전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회사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대한전선 입장에선 상당히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인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은 시장 전가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전기 역시도 올라가면은 시장 전가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자, 이전의 뉴스들과 연관해서 마찬가지로 실적 증가의 시그널로 하나로 엮어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전선 관련된 수요를 더욱더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재건해야죠. 뭐가 가장 제일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전기죠. 전기가 들어가야지 뭘 하든지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중국인에 대한 이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돈을 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약간 할인을 해 주든지 간에 여기를 파고들면은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결과물을 낸다면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그 주변국들도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대한전선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당장은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가지고 요걸 돌릴 만큼의 그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차트상으로 이 481선 위에만 있어주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지금은 약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지켜볼 만한 근거는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이나 연봉을 보더라도 바로 아래쪽에 지지라인들이 깔려있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이 종목 손절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요?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봉만 보면 이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봉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월봉도 이렇게 있고 월봉은 좀 멀긴 하다. 연봉이네요, 연봉. 아무튼 이런 게 보여지니 지지라인 조금 더 아래 있는 것까지 감안하시면서 대한전선 우선적으로 지켜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해줬다라고 치고 어디를 돌파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을 보면 지금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61선이에요. 빨간색 선. 지금 가격상으로는 약간 16,000, 1,600원? 여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도 한 1,560원, 70원? 여기 부근까지 떨어지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를 뚫어주면, 그리고 자리 잡아주면 이전과 패턴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벌써 몇 개월째예요. 여기서 눌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요번에도 일곱 번, 여덟 번. 그래서 저는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241선 부근, 지금 가격으로 한 2,000원 부근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걸로 전략을 짰을 때 지지해준다? 굳이 뭐 팔 필요 없다. 홀딩. 근데 이탈했다. 여기선 비중주를 좀 들어가야겠죠. 다시 회복하면은 파만큼 사면 되는 거고. 이렇게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60선 돌파했네? 241선까지 보자. 근데 241선마저 손쉽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매물대 보는 거죠. 그때부터. 가격상으로는 한 2,200원 되겠네요. 자, 2,000원을 돌파했을 때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생각하고 지켜보고 여기 매물대까지 뚫었다면 한 2,800원까지 매물대 가장 두텁게 쌓여있는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집중해서 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전선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어려운 시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이 동기부여가 돼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현재 구독자가 11,670명 이 정도 됩니다. 이제 12,000분 정도가 구독자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을 추가적인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는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제 채널 공지 요런 걸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